자, 안녕하십니까. 2023년이네요. 자,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 딱 6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피 짱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 들리시는 분 일로 확인하겠습니다. 만세선생님 안녕하세요. 짱짱님 1, 만세선사님 1 확인. 자, 오늘 해 뜨는 건 다들 잘 보셨나요? 저는 새해가 딱 시작하니까 뭔가 이렇게 좀 느낌이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한 3분 남았네요. 3분 정도 안내 인사 좀 드리고 딱 6시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딱 1시간 동안 오늘은 조금 다르게 준비했어요. 평소랑은 좀 다르게 준비를 했고 유튜브로 보셨어요? 네. TV로 요즘에 너튜브라고 많이 해가지고 저 또 유튜브라고 생각했네요. 네, TV로 보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해 첫날이죠.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조금 1호 스페셜 평소랑은 좀 다르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가족분들에게는 아예 파일로 해서 드릴 거고요. 안내 좀 받으시고, 이제부터 어느 정도, 주말 동안에 좀 준비하는 것들, 이런 것들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 전이네요. 첫날인데, 뭐 맛있는 것들 드셨나요? 떡국도 맛있게 드셨고요. 자, 다른 분들도 소리 들리시면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햇빛장사님 맛있게 드셨나 보다. 네. 자, 뭐 1월 1일은 뭐 여는 데가 뭐 많지 않아서 뭐 나가서 먹기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자, 시작하기 1분 20초 전이고요. 자, 인사 1분 전이니까 이제 인사 드릴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김도형 대표입니다. 자, 2023년 오늘이 1월 1일이죠. 첫날이에요. 2023년에 시작하는 날인데, 자, 시작이 반이다. 우리는 벌써 반 정도 준비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1호 스페셜 2023년의 시작 제목입니다. 2023년 시작 창대하게 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6시에 시작할 것인데 한 40초 남았으니까 인사 먼저 드릴게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새해 복 많이들 받으세요. 우리 올해는 작년과 같은 시장 흐름이 아니고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복드로우님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작년과는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연초는 조금 그게 이어지다 보니까 비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게요. 자, 우선 저번 주 마지막 날 우리나라 시장은 처참하게 밀렸어요. 사실 처참하게 밀렸습니다. 이제 28일, 29일 양일간에 걸쳐서 2300포인트를 깨고 내려오면서
2250포인트 깨고 내려온 그런 시장이죠. 정말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이래도 되나 하는 정도로. 딸내미님 안녕하세요. 일일 확인했습니다. 네. 유튜브 쪽도 채팅 좀 써주세요. 자,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당히 많이 밀린 그런 시장인데 그게 거래소뿐만이 아니고 코스닥 시장에 대한 것도 650포인트 정도까지 밀렸다, 아니 670포인트 정도까지 밀렸다가 아랫골이 살짝 달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밀렸다. 정말 승질나게 밀렸죠. 자, 이제 새로운 한 해잖아요.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시장이 폐장을 한 이후에 미국 시장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오르고 미국의 마지막 영업일 같은 경우가 눌리는 아주 살짝 눌리는 0.22, 0.25, 0.11 정도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차트 한번 볼게요. 다우 같은 경우는 밀리긴 밀렸지만, 에이스님 안녕하세요. 아랫골이 달고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다우뿐만이 아니라 나스닥 같은 경우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한마디로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은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게 꼭 이럴 때만 디커플링이 나타나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반등, 기술적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형성한 이후에 끝났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은 내일부터 시작이 될 것인데 제 판단에는 달러 인덱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환율이 1261원이에요. 1255원이 깨지고 난 이후에 소폭 올라서 1261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매너서비님 안녕하세요. 이것을 봤을 때 이번 주 내일 1월 2일 2023년의 첫 번째 영업일은 조금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평소와는 좀 다르게 오늘은 새해 2023년을 준비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일정을 좀 정리를 좀 해놨어요. 일정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2023년 1월 첫 번째 주 주요 일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에 대한 주요 일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거예요. 국내 증시 폐장일 이후, 클릭 잘못했네요. 국내 증시 폐장일 이후 뉴욕 주가는 뉴욕 증시예요, 증시. 뉴욕 증시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급등이 나타났어요. 나스닥이 2.5%, 2.48%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 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한국 입국자들 PCR 검사를 의무화할 것입니다. 또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이런 것도 진행이 되면서 방역에 대한 것을 강화에 나섰어요. 이전 정부랑은 좀 다른 포지션을 두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번은 사실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부분이냐? 대통령의 신년 키워드, 신년사에서 11번이나 나온 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커리어 우먼님 안녕하십니까? 자, 경제가 11번이 나왔고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 수출, 그리고 위기, 자유 이 순으로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애플페이의 공무원 업무폰까지 허용이 되면서 아이폰이 국내 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뉴스, 이슈도 나왔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윤 대통령이 야당에 대한 반대가 워낙 셌기 때문에 반도체 세액공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호가 이번 주 중에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중요한 건 내일이죠. 내일 1월 2일. 1월 2일은 원래 시작일은 1시간 시장이 늦게 열립니다. 1시간 늦게 열려요. 그래서 10시부터 시작한다. 오전 10시.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 중국 입국자 검역에 대한 것을 강화 시행을 할 거예요. 또 미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영국, 한마디로 또 우리나라만 장이 열리는데 좀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제 글로벌적으로 휴장, 대체 휴일에 대한 것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그 4호선 이용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4호선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장현에서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 4호선부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출근길 대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이브, 뉴진스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티네이저, 이제 10대들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최고로 많은 걸그룹이에요. 뉴진스가 싱글 앨범 OMG를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을 봐야 돼요. 하이브에 대한 흐름이 뉴진스와 르세라핌으로 지금 연결이 돼서 실적적인 부분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전에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것이 너무나 외골수적으로 방탄소년단 딱 하나만 봐야 되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방탄소년단의 이제 진이라고 하는 친구가 군입대를 하고, 그 친구들이 이제 솔로 활동을 하던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군대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체로 활동을 하기가 1년 반 정도는 어렵다. 거의 2년 정도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군 입대 리스크가 없는 걸그룹에 대한 확대와 추가적인 성장 발표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진스랑 르세라핌 이 두 개에 대한 팀이 상당히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또한 YG에서 블랙핑크 이후에 지금 몇 년 만이지? 몇 년 만이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블랙핑크 이후에, 제가 몇 년인지 까먹었어요.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7년. 이거 한번 볼게요. 이 기사. YG엔터에서 블랙핑크 이후 첫 신인 걸그룹 곧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이런 엔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슈를 여러 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연초에 대한 시장 흐름은 2차 전지와 반도체에 대한 단기적인 긍정적인 이슈가 조금 부족해요. 지금 반도체에서 세액공제에 대한 것을 강하게 어필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무산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좀 가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으신 분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DB하이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 애들이 아직 머리를 들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엔터 관련된 종목들 이제 YG에 대한 리스크는 굉장히 많이 줄었죠.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가 매력도, 그리고 블랙핑크 이후에 새로운 걸그룹에 대한 오픈, 이것은 매력적인 부분으로 시장에서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걸 봐야 되겠죠. 수급적인 요인을 살펴본다면 YG 엔터에 대한 수급은 작년 2022년 마지막 영업일에는 그냥 연기금에서 들어오고 외국인이 한 28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중간 정도 이제 12월에 대한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수급이 그렇게 적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SM이나 하이브나 JYP처럼 아주 폭발적으로 유입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SM이 지금 꽃피아라 내청춘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SM이 지금 사실 엔터 쪽에 대한 시장 흐름을 주도를 하고 있고, 이수만 대표에 대한
이수만 대표가 SM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가를 아주 영혼 끝까지 끌어올려야지만 감사합니다. 커피나인 내청춘님. 그 머리 끝까지 끌어올려야지만 뭐가 된다? 이제 이것을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 관리를 좀 빡세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또 볼게요. 오늘은 좀 준비한 게 좀 있으니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요. 자, 3일이에요. 3일. 3일 날에는 뭐가 있을까? FTX 창업자 뱅크먼 프리드라고 하는 사람의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관련된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또한 1100억대 사기로 들어가 있는 빗썸 이정훈에 대한 1심 선고가 화요일 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빗썸 관련주들 종목명은 말씀 안 드릴게요. 빗썸 관련주들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이쪽에서 열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나 조금 특이한 점은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 국빈으로서 방문을 한다. 5일까지 방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제 정부 측에서는 올해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올해에 대한 청사진들 발표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이쪽에 포인트를 두고 이제 향후 청사진을 확인할 수가 있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4일에서는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현대차 그룹에서 자율주행 자회사에 조단위 투자를 한다라고 공시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재공시 기한이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대한 흐름에서 포인트를 두고 대응해야 되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 조단위 투자가 재공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자율주행 그리고 그거 관련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애들에 대한 그릉그릉 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고요. 이것도 중요하죠. 신재생 에너지 정책 심의회 산업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정책 심의회에 대한 것을 발표할 것이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등등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에 대한 낙폭 과대에서 누군가가 매력도를 보일 수 있느냐가 판별이 되고 거기서 이제 올해에 대한 탄력을 조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작년 말에 계속해서 제가 여의도 주식왕에서 추천드리고 다시 한번 재매수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드린 나무가 여의도 주식왕에서 딱 이날이죠. 이날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23일 금요일날 다시 한번 나무가에 대한 재매수 다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시작하고 나서 26%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로 확실한 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렸고 나무가로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그리고 나서 3일 연속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맛보여줬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자료에서 CES 참석을 위한 국외 출장이 있죠. 중기부 장관이 이제 4일날 출국을 할 것인데 CES 2023이 5일부터 8일까지예요. 5일부터 8일.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해서 국내외 모든 첨단 기기들에 대한 신기술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목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볼게요, 목요일. 자, 목요일은 CES 국제전자 제품 박람회가 개최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AI, 인공지능, 버추얼 리미티드, 인공지능 리미티드,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들, AR, VR, XR, 메타버스, 로봇과, 그리고 드론,
마지막으로 5G까지 연결고리를 가져가는 이쪽에 대한 니즈를 상당히 강하게 피력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일정이 굉장히 많고 이번 주에 너무나 많은 일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집중하고 대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포인트 잡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진행하시면 안 돼요. 어설프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자, 또한 중국인들에 대한 제주도 입국이 막혀요. 그래서 제주도 방역 강화 조치로 중국발 직항 항공 잠정적인 중단이 목요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마음 아픈 종목 중 하나죠. 카카오 게임즈에서 발표하는 에버소울이라고 하는 게임이 글로벌 동시 출시가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OCI에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OCI 관련해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 논의 및 발표가 있는데 이게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 포인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에는 테슬라가 2년 만에 중국에서 모델 S랑 X를 판매 재개가 되는 날이고요. 현대차는 SK온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합작 공장 40억 달러에 대한 투자 관련 재공시 기한이 다음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지금 현대차에서는 조단위 투자에 대한 것이 2개나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관련된 자회사 조단위 투자 관련 재공시, 그리고 SK온과 합작 공장 40억 달러 재공시, 그래서 2차 전지 이쪽이 현대차와 SK온, 현대차 그룹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전반적인 종목들의 흐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12월 ISM 제조업 지수를 수요일 날 발표한다고 그랬죠? 금요일 날에는 비제조업 지수를 발표를 할 거예요. 또 하나는 스케일업 기술 사업화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TF 제2차 회의가 있는 그런 날이죠. 생각 외로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막 쌓여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쌓여 있는데 이제 거의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안에서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들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래도 1월 첫째 주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지도 봐야 되겠죠. 1월 2주차에는 중국 해외 입국자 격리 PCR 검사 폐지가 예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입국자들이 어느 정도에 대한 확진자 비율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이것은 중국발 코로나 리스크가 확대되냐 축소되냐가 아니에요. 이것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요 근래 얘기가 나오는 건 또 제로 슈거 소주 관련된 것이죠. 처음처럼 해서 세로라고 하는 소주를 내보였고 진로에서 진로 이름이 진로죠. 진로예요. 진로와 세로가 이제 노슈거인데 제로 슈거인데 하이트 진로에서 리뉴얼 제품에 대한 출시가 나타나고 있어요. 연초에 이제 또 술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어느 정도 이슈화가 좀 될 수는 있는 그런 포인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CES가 5일부터 8일이죠.
5일부터 8일까지가 CES인데 10일 날 10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 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1월 5일부터 시작하는 8일까지 진행하는 CES 2023 관련 종목과 관련 섹터에 집중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 코로나에 대한 확진, 그 비율,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에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하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성장, 상승 동력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일에 다음 주 금요일이죠. 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면서 이제 금리에 대한 압박이 다시 한번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차 이후에는 17일이죠. 17일날 북한 최고인민위원회가 개최를 하면서 대북 리스크가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 여기에 이거 관련해서 방산 관련 업체들의 실적적인 베이스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조금 봐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PPI에 대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을 것이고요. 미국 임상종양학회 소화기암 심포지엄 개최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올해 설 연휴가 있습니다. 21일부터 24일까지예요. 자, 이렇게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공부하시듯이 이제 필기를 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희 가족분들은 이거 파일로 해서 전달을 해 드릴게요. 전달을 해 드리고, 파일로 드리면은 또 이게 또 읽기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캡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처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할게요. 자, 이것저것 여러 개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1월 5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CES 2023 관련 이슈,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국의 코로나 확진 속도 및 국내 입국, 이거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파급 효과를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조금 무섭죠. 사실 좀 무서워요. 우한 때랑은 좀 차원이 다를 정도로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방역을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조금 내일 돼봐야 좀 알 것 같아요. 세 번째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CES 2023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중국 코로나 확진 속도 및 국내 입국.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뭐 해야 된다? 중국 코로나 단기적으로 작년 12월 중순, 12월 달부터 언제까지? 중국의 춘절 이후까지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중국 코로나 관련주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VIP는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어떤 걸? KPX 생명과학을 아주 맛있게 팔았어요. 아주 맛있게. 제대로 된 포인트에서 매도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언제 갖고 있었던지 상관없이 자, 여기서 매수를 해서 조금 눌릴 수 있어요. 조금 눌릴 수 있지만 상승과 상승, 이틀 연속에 대한 상승,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저희는
6,220원 정도? 6,220원 정도에 팔았을 거예요. 6,220원 정도의 매도를 하면서 연말, 작년 말 마무리를 아주 기분 좋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KPX 생명과학으로 이제 수익을 다시 한번 두둑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관련 종목들에 대한 흐름이, 자,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이제 먹는 코로나 관련된 머크사 관련된 것으로 이동이 되고 있어요. 이동이. 그죠? 그러면 모더나에서, 화이자에서 시작했다가 모더나로 갔다가 다시 화이자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일동제약이 있었죠. 일동제약. 이것에 대한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제약바이오는 뭐 아니면 도예요. 뭐 아니면 도. 그런데 뭐 아니면 도면은 일동제약이 왜 안 될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동제약은 하한가 거의 27% 정도를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더 밀렸어요. 완전히 지코보 같은 경우는 단독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좀 기다리는 것은 제 판단에는 네임밸류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약간 믿을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는 이쪽 말고 저는 화이자에 주목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KPX 생명과학을 보유하고, 이날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안 했어요. 매도를 안 하고, 그 다음날 저희 마지막 영업일이죠. 마지막 영업일에 아주 매도를 잘한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매도하고 그 다음 화이자 종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화이자 종목, 제일약품을 매매를 했어요. 제일약품을 이날 당일에 매매를 진행을 했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좌가 좋지 않아요. 그죠? 손실폭이 크고 빨리 회복하고 싶고 막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더 고수익 한우 거만 더 1%만 더 먹자, 1~2%만 더 먹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죠? 매매하실 때마다 나 이거 진짜 1%만 더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딱 이 생각을 딱 하세요. 만약에 제일약품이다라고 한다면, 나 이거 25,000원까지만, 나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진짜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욕심 부리시면 안 된다고 여러 번 강조드렸어요. 진짜 여러 번 강조드렸어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자, 저희 VIP 가족분들은 KPX 생명과학을 팔고 21,500원에 잡았어요. 21,500원에. 21,500원. 이 위에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21,500원에 잡겠습니다 해서 말씀을 드려서 매수하고 잠깐 눌렸어요. 잠깐 눌렸다가 이후에 슈팅 나오면서 올라가는 가격에서 22,500원에 팔았어요.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고 대응해야 돼요. 이것만 해도 6%예요. 6% 수익인데, 그럼 KPX 생명과학과 이거 합치면 20%가 넘는 수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욕심을 안 버리신 분들은 하고, 이거 2차 VI 외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시장이 지금 현재 외인들에 대한 수급도 없고, 기관들 매도, 외인이 그걸 받쳐줘야 되는데 외인의 수급이 없어요. 외인의 수급이 없기 때문에 흐름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개인들 종목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냥 쭉쭉 밀려서 매수가 미만으로 떨어져 버렸죠. 그러면서 수익을 탄탄하게 받아가시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욕심 버리는 매매가 비중을 실을 수 있는 매매. KPX 생명과학은 10%를 담자라고 해서 10% 이상을 담은 종목이고요. 제일약품은 5% 정도만 담자해서 5%만 담은 종목이에요. 이렇게
매매할 때, 종목을 추천드릴 때, 안내드릴 때 그 종목에 대한 비중까지도 말씀을 드립니다. 너나 나나 다 투자금이 다 달라요. 모든 분들이 투자금이 다 1억이 아니고 누군가는 1,000만 원으로 하실 거고, 누구는 5천만 원으로 하실 거고, 누구는 1억으로 하실 거고, 누구는 3억, 5억, 10억으로 하실 거예요. 다들 달라요. 그런데 종목에 대한 것은 한 5개에서 7개, 조금 더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한 7개 정도 종목으로 진행을 하고, 한 종목당 10%씩 들어간다라고 하면 30% 정도 현금 비중을 갖고 가겠다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이런 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데, 나는 지금 투자 자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돼, 1,500만 원밖에 안 돼, 2,000만 원밖에 안 돼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저랑 진행하실 때 10%짜리 종목만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10%짜리 종목만. 빠르게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수익이 안 나요. 항상 느끼셨잖아요. 항상. 이제부터 작년에는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 줄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실질적인 성장이 나타나는 그런 종목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많은 종목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비덴트 얘기가 나오고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한 이후에 그날 저번 주 목요일날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하고 올해부터 작년보다 더욱더 빠르고 강력한 수익을 드리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하고 시장을 마감을 했어요. 자, 시작이 반이고 끝이 반이죠. 저희 가족분들은 마지막 날에 수익을 다시 한번 추가로 올리면서 올해를 위한 준비를 잘 하셨고요. 저는 1월 1일 오늘 다 쉬는 이 날에 출근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인 멘탈 관리 플러스 시장에 대한 흐름, 우리가 봐야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고 분석을 아주 깊게 요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딱 오늘까지 원뿔원 이벤트를 딱 오늘까지 진행을 합니다. 오늘까지 진행을 하니까 원뿔원 이벤트 관심 있고 시장에 대해서 이제 승리하는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원뿔원은 딱 오늘까지니까 내일 내일 가입할게요 이런 건 이제 안 됩니다. 안 돼요. 딱 오늘까지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왜 비덴트나 이런 것들을 보지 말라고 했는지, 우리 집중하시는지 확인하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시는 분들 오. 커리어우먼님 오. 딸내미님 오. 해피킹짱님, 복도로우님, 만세님. 오늘 지금 한 100분이 넘게 듣고 계신데 5번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소통을 해주셔야 제가 조금 더 기분이 좋아져요. 첫날이잖아요. 첫날이니까 다들 채팅도 좀 해주시고 소통해주세요. 그래야지만 꽃피어라 내청춘님 오 확인했습니다. 그래야지만 더 잘 돼요. 더 잘 돼요. 마음을 부정적인 마음 갖지 마시고요. 마음을 약간 좀 여셔서 안현수님 오 확인했습니다. 이제 좀 마음을 여셔야 돼요. 마음을 여셔서 시장이 분위기가 바뀌고 정책적인 부분들도 다 바뀌는데 왜 우리의 마음만 꾹 닫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열고 시장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 시장 흐름에 맞게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굴리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식시장에 대한 가장 좋은 투자 방법과 투자 마인드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소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CES 2023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현재 CES 2023은 아까 전에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CES 2023이 제일 먼저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왜냐면은 아직 시장은 강한 매수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시장이에요. 외인들이 들어와야지만 시장은 지수도 오르고 전체적인 종목들도 상승을 하면서 뭐가 된다? 턴 어라운드. 작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아직 환율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시장에 굵직한 전환되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면 작년 마지막까지 매도를 했던 외인들이 매수세로 변하는, 캐리님 확인했습니다. 매수세로 변하는 모습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한두 번 정도는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확인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느 쪽에서 포인트를 잡고 대응해야 된다? 재료 소멸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아직 1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하는 1월 5일이면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목요일부터 진행하는 CES 2023 CES 2023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2023년 CES 전시의 주요 기술은 무엇일까? 굉장히 많아요. 뭐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지속 가능성, 뭐 인간 안보, 5G, AR, VR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요 키워드가 있죠. 5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웹 3.0과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 웹 3.0과 메타버스. 이것은 두 개가 같이 한 몸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웹 3.0 따로, 메타버스 따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디지털 헬스. 세 번째는 모빌리티입니다. 네 번째는 지속 가능성. 다섯 번째는 인간 안보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사실 디지털 헬스는 조금 약해요. 왜 약하냐면은 10일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묻혔어요. 약간 묻혔고 모빌리티 전기차던 그게 뭐 킥보드든 뭐든 뭐 대문님 안녕하세요. 대문이라고 읽을 뻔했네. 자, 그게 뭐 UAM이든 드론이든 모빌리티가 약간 드론이랑 UAM 쪽에 치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지속 가능성은 이 기술에 대한 것이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고, 인간 안보, 이제 안보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항상 얘기가 나올 것인데 정보 보안에 대한 것까지는 지금 시장에서는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웹 3.0과 메타버스. 자, 웹 3.0이 이 부분이 웹 3.0과 메타버스가 메타버스 암호화폐 등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가상세계에서 혁신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웹 3.0과 메타버스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잡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메타버스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는 뭐 제페토, 메타,
꿀바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대박나는 그런 한 해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박이 납니다. 3배, 4배 벌어야죠. 따블, 따따블. 자, 메타버스라고 하는 환경, 그게 제페토라고 생각하고 메타라고 생각을 하고 뭐 싸이월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 실질적으로 판매에 대한 기술 시연에 대한 것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콘솔 게임이에요. 상만준이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콘솔 게임이에요. 자, 콘솔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플레이스테이션이 있고요.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닌텐도가 있습니다. 두 개가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엑스박스. 이렇게 있어요. 세 개가 거의 다 잡고 있어요. 점유율이 제일 높은 게 플스랑 닌텐도 점유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뭐 누가 더 낫다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자,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현재 2021년 기준으로 이쪽 VR 시장, VR 그리고 XR, AR 시장은 한 7조 원 규모. 7조 원 2001년 이렇게 할게요. 2021년 기준으로 본다면 한 7조 원 정도 규모였어요. 그런데 이게 2025년이 되면 VR, XR, AR 시장은 83조 원 시장으로 급성장을 보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전 2022년 상반기에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놈이 어떤 흐름을 보여줬느냐? 바로 그 메타버스 환경에 집중을 했어요. 환경에. 그렇다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얘네들이 움직이기도 할 거예요. 얘네도 같이 움직일 거예요.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비덴트라든지 이런 애들이 작년에는 좋았죠. 작년 초반에는 좋았죠. 그죠? 작년 초반에 좋았어요. 보세요. 작년 말이죠? 재작년 말. 이렇게 좋았어요. 이렇게 좋았어요. 자이언트 스텝도 한번 보세요. 그죠? 재작년 말에. 그런데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이제 환경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매출에 대한 것, 그 기술 시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뭘로? 이게 안경 같은 거 끼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근데 이번에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이 소니예요. 소니. 1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CES 2023 에서 소니의 PSVR2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여기에 뭐 필립스도 발표를 하고 다 발표를 해요. 중요한 것은 소니예요. 소니. 왜? 시장이 콘솔 게임에 대한 시장이 플레이스테이션이랑 닌텐도가 거의 전 세계 시장을 양등분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니의 XR 확장현실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두각을 나타내고 관심을 굉장히 크게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또 있어요. 2023년 하반기에
3분기, 4분기예요. 그래서 메타와 애플의 신작 VR 발표도 있어요. 자, 여기서 대장이라고 하는 놈은 이놈 저놈 좀 몇몇 놈이 있어요. 몇몇 놈이 있는데 지금 현재 대장은 나무가예요. 그리고 코세스라고 하는 놈을 제가 그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죠. 코세스라고 하는 놈을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의도 주식시장에서. 자, 아직 오르지 못했고 실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잘 표현해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022년이 이제 양적인 성장에 주목했다라고 한다면 2023년은 질적인 성장을 주된 목표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자,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봤을 때 외인이 아주 강력하게 샀어요. 진짜 아주 강력하게 샀어요. 아주 강력하게 샀는데 아직 외인들 매수한 강력도에 강한 이 강도에 비해서 주식 상승에 대한 것을 강하게 피력하지 못했다. 근데 나무가가 제일 먼저 뛰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나무가를 여의도 주식시장에서 아주 정확한 포인트로 여기서 다시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26% 상승이 진행됐죠. 그런데 와 간다 하고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지금 벌써 물리셨다고. 그렇게 매매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 대장에 대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을 잡아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익시스템, 뉴프렉스, 코세스 얘네들은 제 판단으로는 1월 4일 정도까지 추가 상승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소니든 닌텐도든 콘솔 게임에 대한 니즈를 강하게 어필하면서 전 세계 MZ 세대 어린아이들 그럼 그것을 사주기 위한 부모들에 대한 매출이 급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메타랑 애플까지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시죠. 자, 코세스라고 하는 종목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이거 여의도 주식시장에서 추천을 드린 종목이니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승을 강하게 보여준 나무가는 시장에서 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라고 하는 놈이 딱 이때 90만 주 정도 BW 물량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물량이 안 나왔다라는 거. 진짜 물량이 안 나왔어요. 안 팔았어. 7,800원짜리 BW인데 안 팔았어요. 그럼 그 90만 주가 쏟아져야 되거든요. 적어도 반절은 팔아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게 아직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물량 소화 구간이 저는 재매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BW 물량 90만 주 소화 이후 다시 봐야 시점. 그러면 CES 2023에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추가로 가장 강하게 오를 수 있는 것은 코세스, 뉴프렉스, 이 정도예요. 선익시스템 이 정도예요. 그런데 저는 코세스를 추천을 드리는 거죠. 코세스를. 선익시스템이나 뉴프렉스도 있는데 코세스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코세스는 전력이 참 좋아요. 코세스는 전적이 참 좋아요. 전적이. 그래서 에어팟 장비 공급 독점 진행했던
전적. 또 올해는 CS2023에서 또 나오는 것은 마이크로 LED랑 미니 LED예요. 대형 LED에 OLED에 시장이 집중을 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기술적으로 부족했던 2021년, 2022년이 아니라 기술력을 포괄을 한 미니 LED와 그냥 한글로 쓸게요. 마이크로. 그럼 또 너무 없어 보이잖아. 마이크로 LED. 마이크로 LED 시장에 대한 확대. 2023년은 이것에 대한 섹터들도 테마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얘가 또 XR 부분에서 삼성 그 두각을 나타냈어요. 과거에도 이런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XR 시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됐을 때 아직 안 오른, 아직 못 오른, 그리고 지금 현재 10,000원 정도 수준이면 전 고점 언저리까지만 봐도 아주 맛있는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이 정도에 대한 시장 흐름,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계속 마지막 그러니까 좀 지겨우실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CES를 말씀을 드렸어요. 좀 길게 JP모건 헬스케어는 말씀 못 드리겠네. 중국에 대한 코로나 확진 관련된 부분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8분밖에 안 남아서, 자, 국제선 항공 여행 빠르게 회복을 하는데 중국 노선 확대는 중단을 했어요. 정부에서. 그리고 중국인 단기 비자도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인천공항 입국만 허용을 하면서 내일부터 제재가 아주 강하게 들어가요. 아주 강하게. 또 중국 보따리상 싹3의 약사회에서 감기약 1인당 3에서 5일분밖에 제공을 안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부분을 봐야 되느냐? 감기약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되겠죠. 그죠? 감기약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돼요. 그럼 그 감기약 관련된 종목들 벌써 사실 저희 VIP 가족분들은 가지고 계세요. 이것을 이렇게 예측을 했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어야죠. 거기서 조금 눌리는 한이 있더라도 단단하게 가지고 계셔야 되는 그런 이슈들입니다. 왜 보따리상 따이공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중국에서 출국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유학생과 사업자 말고는 출국을 못해요. 1월 8일부터 나갈 수 있는데 지금 따이공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사는 건 화장품이 아니에요. 화장품이 아니라 감기약입니다. 감기약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어요. 잠깐만요. 자, 아세트아미노펜이 품절이 되는 이런 사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처방이 록소프로펜이랑 펠루비프로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인데, 록소프로펜 원료 공급 계약을 진행을 한 종목에 대한 성장성을 저는 포인트로 잡고 있어요. 이제 시장은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사람들만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고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분석을 하고, 그냥 차트 분석이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 대한 흐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어떤 약을, 어떤 원재료를 사고 어떤 원재료를 만들어내고까지 분석이 돼야지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내일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시장 흐름의 힌트와 코멘트를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집중하시는 거 확인하고 제가 딱 3분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집중하시는 분들 77. 커리어우먼님, 상만주님, 매너서비님, 만세님, 해피짱짱님, 복도로우님 확인했습니다. 안현숙님, 오광선님, 최현수님 확인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수익이 점차 쌓이고 늘어나시는 거예요. 점차 쌓이고 늘어난다. 쩡칠님, 꿀밤님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한 3분 정도 저에게 시간을 주시고요. 자, 2023년이 시작했습니다. 처음이 반이라고 하죠. 처음부터 1월 1일 첫날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지만 행복이님이 77 확인, 여러분들이 더욱더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이제 여러분들은 수익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왔어요. 2022년과 2023년은 완전히 다른 시장입니다. 완전히 다른 시장. 그렇기 때문에 저 김도영과 함께 하시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냥 일반적인 테마 종목들로 진행하시는 것보다 분석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딱 오늘까지 원뿔원 이벤트 딱 오늘까지만 진행을 합니다. 내일 가입할게요. 이거 안 돼요. 안 되시고 오늘은 1600-5908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전화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3일 플러스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동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동하시는 분들 그래도 이동하실 때 하루라도 여러분들 가입하시는 분들이 더 이득을 보시라고 1개월 10%, 3개월 20%, 6개월 30% 할인까지 넣어놨습니다. 자, 새로운 한 해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새 바구니에 정말 맛있는 제대로 된 종목을 다시 한번 넣어서 그 수익 바구니가 두둑해지고 점점 커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위해서 제가 또 한 번 2023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말씀드렸어요. 다 말씀드렸고 수익 자랑도 수익 자랑인데 저도 이제 세팅을 싹 바꿔야 되겠죠. 싹 바꿔서 2023년 새롭게 다시 달릴 것입니다. 다시 달리고 이제 여러분들 수익 제가 더욱더 세게 올려드릴게요. 네. 자,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시간 딱 됐네요. 시간 딱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에서 문의하시면 되시고요. 노란톡 문의하시면 되시고요. 자, 내일 2023년 첫날 10시 시작 그 전에 송곳시황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찐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제대로 가자. 자,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제대로 달리겠습니다. 가자.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